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은평구의 서울혁신파크 부지가 강남 코엑스급 규모의 융복합 도시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현재 지구 지정과 구체적인 사업 계획 용역이 진행 중인데요. 낙후된 도시 경쟁력을 키우려면 대규모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시민 모두를 위한 공공의 공간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서울혁신파크 부지의 전환기를 조명해 보겠습니다. 첫 순서로 개발을 앞두고 곧 철거될 서울혁신파크를 돌아봤습니다. 손성혜 기자입니다. 서울혁신파크는 다양한 기능이 융복합된 신경제생활문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직주락시티로 조성됩니다. 은평구의 랜드마크가 만들어지는 것, 그리고 창업지원센터라든가 창업에 관한 그런 일자리들이 만들어진다고 하니 그것도 좀 환영을 하고, 공공공간으로 유지하라!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 공간을 지켜나가고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서울시에다가 요구하는 겁니다. 은평구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곳 서울혁신파크도 서울 서부권의 신생활 중심지를 만드는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축구장 15개 크기에 달하는 서울혁신파크 부지. 앞으로는 경기도와 서울 도심을 잇는 통일로가 지나고 뒤로는 북한산이 펼쳐져 있습니다. 대로변으로 나 있는 입구로 들어서면 울창하게 자란 나무들 사이 크고 작은 건물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서울시가 2015년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공간으로 기능할 서울혁신파크를 조성하면서 지금의 모양을 갖췄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시절에 사회혁신의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입주자들을 다 모집을 해서 여기에 입주를 시킨 겁니다. 일반 시민들이 그 기술적으로 풀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연구하거나 아니면 그것에 고민하는 그 업체나 아니면 그런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여기에. 하지만 2021년 서울시장이 바뀌고 서울혁신파크 운영상의 문제, 부지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 등이 제기되며 서울혁신파크 부지 개발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이듬해 서울혁신파크 부지 복합개발 청사진이 나오고 2023년 12월부로 서울혁신파크 운영이 종료됐습니다. 현재 복합개발 사업 구체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 중 건축물 철거 공사가 시작됩니다. 서울시는 은평시설관리공단, 세무서 등이 임시로 쓰고 있는 일부 공간만 남겨두고 건축물 대부분을 철거한다는 계획입니다. 대략적인 일정은 내년 4월까지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건축물이 있던 부분들을 철거하고 마무리해서 시민들한테 공개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철거를 앞둔 서울혁신파크 구석구석을 둘러봤습니다. 건물 곳곳에 무단침 및 경고문이 나붙었고 폐쇄된 건물 안에는 사무용 집기들이 뒹굴고 있습니다. 한때 200개가 넘는 단체가 터를 잡았던 곳입니다. 2023년 10월 31일 날 여기가 모두 이게 다 나가고 폐쇄됐을 때 그때 나가게 됐죠. 전통적인 시민 사회단체도 있었고요. 공정무역하는 곳들, 노동, 여성, 인권, 장애 여러 가지 다 망라하는 그런 부분이었고, 지역, 마을 활동하시는 분들, 사제 약자를 위한 하시는 분들,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서울혁신파크의 부지와 건물의 역사는 1960, 7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옛 질병관리본부 등이 썼던 기존 건물을 부수지 않고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서울혁신파크가 조성됐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 전 이곳의 모습을 기억하는 주민들은 감회해졌습니다. 혁신파크가 있기 전에 질병관리본부가 있었고, 질병관리본부 있기 전에는 이제 국립보건원이 있어가지고, 사실 여기에 아시다시피 이렇게 실험동도 있고, 여기에 많은 동물들 상대로 이제 실험도 많이 하고, 여기가 봄 되면은 여기 혁신파크 입구죠. 거기 앞에 피아노 광장 거기가 벚꽃이 굉장히 잘 핍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일부러 벚꽃 구경 올 정도로 이렇게 많이. 개발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서울혁신파크. 서울시는 철거된 자리에 서부권을 견인할 거점으로 60층짜리 빌딩, 복합문화 쇼핑몰, 서울 창조타운 등을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국토부와 일기 신도시들은 재건축 정비 기간
공공과 민간에서 공급하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들을 순환정비용 이주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 영구 임대주택을 고밀 개발해 함께 활용할 계획인데요. 충분한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 방침을 공개하며 걱정했던 이주대책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이주대책으로 제시한 해법은 순환정비 모델입니다. 먼저 지역 안팎의 유휴부지를 확보하고 공공택지 물량을 활용해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이주주택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이나 민간, 임대나 분양 등을 가리지 않고 이주주택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것인데 분양주택의 경우 이주주택으로 활용한 뒤 리모델링에 분양하는 모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또 도심에 있는 영구임대 아파트를 고밀 개발해 이주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기존 입주민들과 이주주택 주민들이 함께 사는 고층 건물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부천 중동 신도시의 경우 한라마을과 덕유마을 일부 1,900여 세대가 대상인데 다른 단지들보다 용적률이 낮아 신규 주택 공급에 유리합니다. 영구 임대주택 재건축이 시작되면 원래 살던 입주민들은 먼저 지은 순환정비용 이주주택에 이주했다가 재건축이 끝난 뒤 다시 들어와 살게 됩니다. 국토부는 영구임대 입주민들이 기존 생활권을 벗어나는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입지에 이주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단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이주주택으로 쓰이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027년 선도지구 착공 이전에 재건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토부가 1기 신도시 이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순환정비 모델을 제시했지만 시장에서는 아직 충분한 해법이 아니라는 시각입니다. 여러 가지 방안의 하나로서 공공임대나 유휴부지 같은 것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이것만으로 모든 정비사업의 이주 수요를 감당하는 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다주택자 규제 완화 같은 가능한 모든 사안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이주 수요 대비 주택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특별법의 허용 정비 물량 제도를 활용해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시기를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착공 물량을 조절해 이주 수요가 몰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지난 1일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1일 인천 서구 청라의 한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최초 목격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는데요. 경찰은 또 처음 불이 난 벤츠 전기차 소유주도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소유주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전기차 정기 점검을 받았다며 불이 날 때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타고 다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화재 발생 59시간 전에 벤츠 전기차를 아파트에 주차한 뒤 사흘 동안 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현재 서부경찰서에 보관된 화재 차량의 배터리 팩을 다시 분해하는 등 3차 감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포시가 서울 지하철 5호선과 2호선에 이어 9호선 김포 연장을 추진합니다. 김포시는 19일 서울 9호선 김포 연장 도입 등을 위한 전략적 확충 방안 연구 용역에 착수했는데요.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서울 9호선과 서울 5호선 김포 연장과 연계한 노선 도입 방안을 수립하고 수요 및 비용 분석, 기술 검토, 경제성 분석 등 최저간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또 9호선 김포 연장을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 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해 올해 하반기 신규 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김병수 시장은 이날 열린 용역 착수 보고회에서 서울 9호선과 2호선 등 광역철도 노선의 다양화를 통해 김포의 철도교통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서울 9호선 김포 연장 사업을 서울 5호선과 일부 공유함으로써 사업비를 최소화하고 5호선과 달리 9호선은 철저하게 김포 시민의 교통 편의 확보 측면에서 최적의 노선을 찾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단법인 항공기 소음이 지난 16일 국회 박물관에서 전정환 총재 취임식을 갖고 공공소음 문제와 관련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전 총재는 취임사를 통해 앞으로 항공기 소음은 물론 산업 전반에 걸친 공공소음 문제를 해결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는데요. 또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은 소음 피해 지원의 폭과 대상을 넓혀야 한다며 21대 국회에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항공기 소음에 따른 주민 건강 문제와 건축물의 고도 제한, 주거 환경 악화 등에 따른 대책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경기도는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31개 시군, 군담급 군부대, 경기 북부 남부경찰청, 경기 소방재난본부 등과 함께 을지 연습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을지 연습은 전쟁, 테러 등 국가 비상사태 발생 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비상대비훈련인데요. 도는 이번 을지 연습이 경기도의 비상대비 태세와 민관, 군경, 소방의 통합 대응 능력을 한층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24일부터 시작된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기도 내 온열 질환자가 500명을 넘어서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지난 16일까지 집계한 온열 질환자는 533명인데요. 국내 전체 온열 질환자 2,700여 명 중 19.7%로 전국 광역지자체 중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경기도 온열 질환자는 지난 2022년 353명에서 지난해 683명으로 2배 가까이 올랐고 올해도 500명을 돌파하면서 지난해와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했으며 폭염 피해 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는 최근 티몬과 위메프 대규모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본 경기 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9일부터 신청 접수를 합니다. 중소기업은 최대 5억 원, 소상공인은 1억 원까지 지원하는데요. 도는 이커머스 피해 지원 특별 경영자금 등과 함께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유동성 자금 공급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1,50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1,500억 원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원자재, 인건비 및 물품 구입비 등 경영활동에 필요한 운전자금입니다. 특별금융자금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6개 지점과 4개 출장소와 지머니 시스템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서울형 산후조리 경비의 이용 조건을 완화합니다. 먼저 사용처별 금액 한도를 2개 서비스 각각 50만 원에서 1개 서비스 100만 원으로 통합했는데요. 또 본인 부담금 10%를 폐지했으며 바우처 사용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습니다. 이번 개선 사항은 다음 달 1일 신청자부터 적용되며 9월 이전에 신청한 산모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서울시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16,000여 명의 산모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시는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시민 참여 예산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는데요. 토론회는 8개 분야별로 소관 실국에서 2024년 예산과 주요 추진 사업 현황, 2025년 예산 편성 기본 방향과 주요 정책 사업 등에 대한 주제 발표를 진행합니다. 이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과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문 패널 토론과 시민 의견 경청 시간도 마련돼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대면 방식뿐만 아니라 온라인 실시간 중계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주민참여예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을 10곳으로 확대 지정해 운영합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는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의 올바른 성장을 돕는 전문 인력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이들은 산모의 식사 준비를 포함한 가사 활동을 지원해 산모가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돕고 신생아의 건강 상태를 세밀하게 살피며 필요한 관리와 조언을 제공합니다. 교육기관에서는 신규자 60시간, 경력자 40시간의 교육을 통해 이론과 실습 교육이 진행되며 이를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